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참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까? 강아지를? 글쎄다. 그건 내무부 장관 명령이 떨어져야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내무부 장관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 생각도 그렇지. 당연하지. 네 엄마가 워낙 정이 많다 보니까 전에 키우던 바다가 무지개 다리 건넌 뒤로 한참 힘들어했잖아. 그니까 말도 꺼내지 마. 그나저나 나는 건강검진 다 끝났는데 언제 내려가야 하는 거야? 겨울 지나고 봄에 내려간다며? 내가? 누가 그래? 엄마가 그러던데 할머니 집 우풍이 세다고 봄에 내려가라고 했다며. 우풍이 세긴 뭔 우풍이 세. 시골집이 다 그런 거지. 그게 우풍이 센 게 아니라 집이 커서 그런 거야. 그러게 나 혼자 사는데 뭐 한다고 집을 그렇게 크게 졌나 몰라. 그야 나중에 아빠 은퇴하면 거기 내려가서 살 거라고 이왕 짓는 거 크게 지은 거잖아. 근데 전에는 집이 대궐 같아서 좋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물론 집이 좋긴 한데 그 집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골치가 아프다니까. 할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젓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게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자꾸 내려간다고 그래? 여기서는 답답해서 못 살아. 이게 감옥이지 집이야? 할머니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다 보면 아파트 엄청 편해. 글쎄 나는 내 집이 좋은 사람이야. 아까도 옆집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심심하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잖아. 그 자주 가던 추어탕집 사장도 안부 전화를 했더라니까. 할머니가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동네에서 인기가 많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기에 놀란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인기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였어? 당연하지. 어떻게 된 게 내가 없으면 동네가 돌아가질 않어. 오죽했으면 이 정도 뭘 상의할 게 있다고 전화를 했겠어. 우와, 우리 할머니 완전 인싸네? 인싸? 인싸가 뭐야? 그러니까 완전 울트라 초특급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지. 근데 여기 김봉남 이분은 남자인 거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평생 그리워할 거라고 통곡을 했으면서 설마 남자친구 생긴 거야? 우와, 이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너무 불쌍하다. 제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자 할머니가 등짝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친구는 누가 남자친구라고 이 난리야. 여기 김봉남이라고 있잖아.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를 할 리가 있겠어? 봉남이는 여자야, 여자. 여자라고? 그래. 예전에는 딸 많은 집에서 아들 낳으라고 여자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했어. 그니까 괜시레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 할머니와 티격태격 하고 있던 사이 엄마가 방에서 나왔고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무부 장관님, 저는 언제 내려가면 될까요? 어머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나 좀 내려가게 해달라니까. 내려가시면 보일러도 잘 안 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데 폐렴이 엄청 무서운 병이라잖아요. 글쎄 보일러 틀고 있다니까 왜 믿질 않는 거야? 저번에 내려가 보니까 냉방이던데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할머니와 엄마가 한동안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엄마가 제 옆으로 오더니 물었어요.
네 큰새언니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좀 보태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좋지. 내 친구 진이도 일찍 결혼했잖아. 진이 얘기 들어보니까 산후조리비로 시댁에서 3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이면 적당한 건가? 요즘 산후조리원비가 워낙 비싸잖아. 들어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한 3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자 할머니가 기야 말듯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뭐? 산후조리원이 1000만 원이 넘어? 산후조리원에 무슨 금칠을 한 것도 아닐 텐데 뭐가 그리도 비싼 거야? 나도 잘은 모르는데 비싼 곳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300만 원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적정선을 이야기해주고 있자 할머니가 벼랑간 손까지 번쩍 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좀 보탤 테니까 조금 더 주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수라면 500만 원도 아깝지 않지.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줘야겠네요. 할머니와 엄마가 다정하게 앉아서 큰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 새언니는 성격이 서글서글하여 가족 모두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맏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며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착하고 가족들에게 잘했어요. 특히나 시간이 날 때면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집에 자주 내려가곤 했는데요. 할머니를 따라 직접 쑥을 깨서 쑥떡을 하거나 감자를 캐서 감자전도 해 먹으며 가족들과 참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올라와 계신 동안에도 수시로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으니 할머니 입장에서도 큰새언니가 예뻐 보일 수밖에요. 결국 엄마가 큰새언니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며칠 뒤 엄마가 오빠와 큰새언니를 불러서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에 보태라고 조금 준비했어. 산후조리원비를요? 요즘 산후조리원비가 엄청 비싸다며. 그래서 조금 넣었으니까 보태 쓰도록 해. 엄마 말에 새언니가 봉투를 확인하다가는 화들짝 놀라며 외쳤어요. 어머님, 무슨 돈이 이렇게나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너무 많아요. 저희 이거 못 받아요. 글쎄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 그런다. 요즘은 시댁에서 산후조리원비를 보태준다는 소리가 있길래 조금 넣은 것뿐이야. 근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 주면 좋아라 하고 받는다고 하던데 넌 특이해도 너무 특이해.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내젓고 있자 새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돈 버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신 돈이 제 월급보다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잘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돼. 너 우리 성의를 무시하는 거니? 너무 적어서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친정에서도 200만 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친정하고 똑같이 200만 원만 받을게요. 사실 저는 산후조리원비를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자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해? 사실 결혼했으면 온전한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부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부모님이 산후조리원비를 해줘야 한다는 등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네 시댁에서는 얼마를 해줬다는 등 그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넌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그게 친정 부모님이 예전에 워낙 힘들게 사셨다 보니까 절약이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너를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손주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왔어. 하늘이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니까.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또다시 큰 새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큰 새언니는 극구 사양하며 200만 원만 받아갔고 나머지는 엄마에게 돌려주고 갔는데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큰새언니는 아들을 출산했고 태어난 조카 예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천사 같았습니다. 특히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해서 엄마가 할머니를 자주 집에 모시고 올라오셨어요. 할머니가 예준이를 예뻐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큰새언니였기에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집에 자주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큰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할머니 집에 자주 가면 힘들지 않아요? 예준이도 좀 커서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시댁 가족들이라 불편할까봐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할머님 댁에 가면 휴가 가는 기분이에요. 우선 집이 너무 예쁘고 가면 할머님이랑 어머님 아버님께서 예준이를 봐주셔서 저는 오히려 편한걸요. 저번에 갔을 때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5시간이나 내리잔 거 있죠. 근데 아무도 안 깨워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암튼 평일에는 그이도 출근해야 하니까 내내 혼자 육아해야 하는데 주말에 할머님 댁에 내려가면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엄청 편하고 좋아요. 참 신기하네요. 제 친구 중에도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불편하다고 되도록이면 시댁 가족들이랑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저는 불편할 거 별로 없던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기 왔더니 예준이 봐주셔서 저는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근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나 할머님, 어머님께서 육아를 잘 아실 텐데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보면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갈등이 많은데 할머님, 어머님은 세상이 변하기도 했고 네 자식이니까 우리한테 방법을 알려주렴 그러시는데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사실 어떤 시어머님은 의사가 너무 덥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도 굳이 싸매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가 태열이 있다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그래? 전문가인데 그럼 의사 말이 맞는 거겠지. 그러시면서 제 의견을 따라주시더라고요. 의사가 말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시어머님들은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더 잘한다고 큰 소리 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애를 몇 명이나 키웠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는 자식이 아니고 단지 손주이기 때문에 엄마인 며느리한테 맡겨야 하는데 그걸 참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시댁의 발길을 끊는 거고 서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잘하시니까 할머니랑 부모님도 따라주시는 거죠. 그 배려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만 배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근세 언니가 상냥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근세 언니 말처럼 배려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큰새 언니에게 통 크게 차도 선물해 줬을 만큼 큰새 언니를 참 많이 예뻐했습니다. 차를 선물 받은 큰새 언니가 어리둥절한 채 앉아있자 엄마가 말했어요. 예쁜 행동만 하니까 고마워서 주는 거야. 할머니한테도 그렇게나 잘하니 예쁠 수밖에 없잖니. 차가 아니라 다 해주고 싶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차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리는 무슨 무리야. 니들 차 오래돼서 불안불안하기도 했어. 안전 때문에 사주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엄마 말에 큰 새언니가 너무나 감사한 표정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작은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집에 데리고 왔고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얼굴은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니? 말도 별로 없고. 그래도 작은 오빠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던데 뭐. 그거야 얼굴이 예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얼굴 예쁜 것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더 좋기 마련인데 걱정이네. 근데 작은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말이 없다고 하던데 좀 특이하긴 한 것 같더라고. 저번에 또 얼핏 들어보니까 전화하는 걸 엄청 싫어해서 대부분 카톡 문자로 대화한대.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도 카톡으로 대화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고. 그게 뭐 하는 짓이다니?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긴 해. 그렇다고 결혼 반대할 건 아니잖아. 지들이 좋다고 하면 반대할 게 뭐가 있겠어. 지금 홀몸도 아닌데 당연히 결혼시켜야지. 다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작은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괜히 잔소리 하다가 사이만 멀어지니까 알아서 하게 그냥 둬. 큰새 언니한테는 그런 말 없더니 갑자기 그러면 차별한다는 소리 나올걸? 네 큰새 언니야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새언니 얼굴이 많이 예쁜 편이다 보니 작은 오빠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게 역력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역시나 작은 새언니는 많이 특이하긴 했습니다. 우선 결혼할 때도 이런저런 마찰이 많았지만 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에게 카톡으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우선 신혼여행지에서 작은 새언니가 역시나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잘 도착했어요 라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고 엄마가 약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거 봐봐.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 네 큰새언니랑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네. 원래 전화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잖아. 그래도 안부 문자 보냈구만 뭐가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근데 엄마도 알았다라고 답장했으면서 뭘 그래. 엄마 답장도 만만치 않구만. 저리 보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암튼 안부 문자 보내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아예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많대. 난 별 상관이 없긴 한데 많이 낯설긴 하네. 라며 엄마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작은 새언니가 혼전 임신을 했던지라 부랴부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바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엄마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새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결혼식 이후 우리는 작은 오빠 부부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너 잘 왔다. 얼른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제 눈앞으로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뭐야? 설마 이거 작은 언니가 보낸 문자야? 그렇다니까. 이렇게 문자만 띡 하고 보내왔더라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우와, 이건 좀 심했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 화가 나게 생겼지? 당연하지. 이건 작은 언니가 선을 제대로 넘은 거지. 근데 작은 언니한테 산후조리원비 주겠다고 했어?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미쳤니?
난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구만. 근데 여기 카톡 내용이 라며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전화도 아닌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내용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 연비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와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작은 새언니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본가에 한번 들렸을 뿐 그 뒤에는 집에도 오지 않았고 할 말이 있을 때는 작은 오빠를 시키거나 엄마에게 정말 간단하게 카톡만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산후조리원비를 보태주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고 작은 새언니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언젠가 딱 한 번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작은 새언니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은 새언니가 통화 거절을 한 뒤 무슨 일이세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카톡을 보내온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자 내용을 몇 번이나 확인하던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내가 산후조리원비를 보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볼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볼게. 엄마가 작은 오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는데요. 통화를 하던 엄마가 잔뜩 화를 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작은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네 작은 오빠 말이 둘째가 산후조리원비 지원 얘기를 꺼냈다나 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첫째한테 500만 원을 줬는데 300만 원 돌려주고 200만 원만 받았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도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랬다는데 그 얘기 듣고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 모양이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1,000만 원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봐도 작은 새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작은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래? 네 작은 오빠는 나한테 연락한 거 몰랐다고 하면서 알아서 잘 말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한 건데? 뭘 얼마를 줘? 아니 그러니까 작은 새언니 산후조리원비로 얼마를 주기로 했냐고. 내가 왜 줘야 하는데 난 못 준다고 딱 잘라서 말해놨어. 진짜 안 줄 거야? 걔가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줘야 하는 건데. 넌 모르는 남한테 돈을 막 퍼주는 사람도 봤어? 둘째네 결혼하고 여기에 한 번인가 오고 안 왔어. 문자만 띡 하고 끝이잖아. 하물며 네 아빠 생일날도 문자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끝이었잖니. 그러니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엄마가 잔뜩 흥분한 채 분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아빠 생신날 정말로 문자와 케이크 쿠폰을 보내준 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살고 계셨던 게 맞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산후조리원비를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보태달라고 했으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엄마가 작은 오빠에게 산후조리원비를 못 준다고 통보했고 작은 오빠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작은 새언니가 이번에는 산후조리원 사진과 함께 어머님, 산후조리원비 1,000만 원입니다. 라는 문자를 또다시 보내왔습니다. 결국 엄마가 폭발한 채 작은 새언니한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작은 새언니가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른 뒤 용건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엄마가 못 주겠다고 장문의 답장을 남겼는데요. 그제서야 작은 새언니가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1,000만 원 주셔야 해요. 그니까 우리가 왜 니들한테 1,000만 원씩이나 줘야 하냐고. 산후조리 해야 하잖아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돈이 없어서 말이야. 들어보니까 형님한테는 차까지 사주셨다고 하던데 돈이 없으시다뇨.
첫째는 가족이니까 사준 거고. 그럼 저는요? 넌 문서상으로만 가족이잖니. 문서상으로만 가족이라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상으로만 가족이고 정서적으로 너랑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왜 문서상으로만 가족인 너한테 그런 큰 돈을 써야 하는 거니? 나도 너랑 오래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자로 해라.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작은 새언니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또다시 보내왔지만 엄마가 돈 없음이라는 짧은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 있다며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왔고 며칠간 지내다 내려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에 다가가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애미한테 말하면 애미가 문자로 받아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하는 건데? 둘째가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애미가 연습하고 있는 거래. 뭐? 연습? 엄마, 진짜야? 할머니 말을 듣다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더니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둘째가 문자를 어찌나 빨리 보내는지 도무지 대응이 안 되잖아. 이게 마음은 급한데 빨리 안 돼서 답답해 환장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미야,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늘긴 했어. 그죠? 많이 늘었죠? 암만 아까는 손까지 막 떨어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늘긴 했어. 이래서 사람은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근데 아직도 한참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 나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둘째가 막 화난 여자 그림을 보내던데 나도 해봐야겠다. 아, 이모티콘. 그건 돈 주고 사야 할걸? 뭐? 돈을 주고 사야 해? 내가 사줄게. 라며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맹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이 말라서 주방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요.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빛이 보였기에 제가 깜짝 놀란 채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엄마야? 엄마 거기서 뭐해? 열이 뻗쳐서 문자 보내는 연습하고 있었어. 둘째 그것이 말이야. 내가 문자를 빨리 못 보내니까 슬슬 약까지 올리더라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참이야. 그럼 불을 켜고 하던지 하지. 불까지 끄고 뭐 하는 거야? 귀신인 줄 알고 놀랐잖아. 귀신은 뭔 놈의 귀신이야. 지금 엄마 얼굴이 퀭해서 귀신 같단 말이야. 우선 들어가서 자고 내일 연습해. 라는 말에 엄마가 억지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도 할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문자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도 할머니가 집에 안 내려가셔서 제가 물었어요. 막 데려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웬일이야? 그게 말이야. 애미랑 둘째 손주 며느리 덕분에 요즘 아주 쫄깃쫄깃하거든. 아니 그런 말을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 너한테 배웠지. 암튼 지금 애미가 완전 빡이 쳐서 단단히 벼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내려갈 참이야. 아니 이보다 흥미진진한 게 어딨겠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니까. 미치겠다 진짜. 어제도 둘째한테 문자가 왔는데 애미가 바로 맞받아치더라니까. 손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엄청 늘었더라니까. 작은 언니는 아직도 돈 달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말도 마라. 이번에는 차도 사달라고 한 모양인데 애미가 순식간에 귀신 씹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보냈다니까. 암튼 쫄깃쫄깃한 게 아주 재밌어. 난 쌍구경 좀 하다 갈 참이야. 그러다 혹시나 애미가 밀리면 내가 지원을 나서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아직 팔팔하다 이 말씀이야.
내가 미친다 미쳐.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막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아저씨 등짝을 막 날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할머니 말처럼 할머니 기운이 황소 기운이라 큰일 날 수도 있어. 알았어.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 다만 애미가 불리하면 확 들이받을 참이야. 할머니가 주먹까지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작은 새언니와 오빠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엄마가 급히 말렸습니다. 문을 열긴 왜 열어줘?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오빠네 왔는데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얼굴 보고 할 말 없으니까 문 열어줄 거 없어. 내가 지금 문자로 그냥 가라고 남길 거니까. 애미야, 그 문자에다가 모르는 사람 집에 함부로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남겨라. 그럴까요? 할머니 말씀에 엄마가 급히 문자를 남겼는데요. 새언니가 또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정신 사납게 초인종 누르지 말고 썩 꺼지시오. 그렇게 남겨라. 알겠어요. 후딱 남길게요.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둘째가 문자로 남기라고 해서 그러고 있잖아. 이제 보니 이 문자로 남기는 게 제법 재미가 쏠쏠하네. 진짜 문 안 열어줄 거야? 기다려봐. 내가 지금 남기고 있잖아. 됐어. 문자 보냈어. 잠깐만. 답장이 왔네. 문 좀 열어주세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엄마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자 작은 새언니가 짜증스레 소리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뒤 작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린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엄마, 너무하잖아. 니 처가 문자를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해서 문자로 말한 건데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해. 우리 오늘 예준이 데리고 나들이 가기로 했으니까 이만 전화 끊어.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작은 새언니가 문자로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빌어댔지만 엄마가 문자로 서류상만 가족인데 각자 알아서 잘 살자라고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큰 새언니가 걱정스레 제게 물었어요. 아가씨, 동서한테 연락이 왔는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말 좀 잘해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제가 보기엔 엄마를 한참 잘못 본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완전 열받은 상태라 말해도 안 통할 거예요. 그러게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큰언니도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시작은 작은 언니가 한 거잖아요. 라며 저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말았는데요. 지금도 작은 새언니는 계속 빌어대고 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려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본인은 베풀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가족일수록 더욱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